만약에 영어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면 가장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영어를 패턴으로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언어는 패턴화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쓰는 편법 중에 하나, 영어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for와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개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for는 숫자 등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during은 행사나 사건 진행 기간을 나타낼 때 둘 다 기간은 맞죠? 그래서 for 다음에 숫자, during 다음엔 숫자가 아닌 사건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for 2 weeks, 2주 동안, for the last 4 months, 지난 4개월 동안, during the vacation, 이와 같이 during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휴가 동안 특정한 행사가 되겠죠? 사건. 이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우연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게 아니죠. 문제를 맞으면 학생들은 확정을 하게 돼요. 아, for 다음에 숫자 나오면 정답 for. for 다음에 숫자가 안 나오면 정답 during. 그리고 이 학생들은 이것을 확신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영어 강사에 대해서 잘한다고, 뛰어난 선생이라고 찬양을 하겠죠. 그러나 다시 바로 보여드릴게요. EBS 수능 지문입니다. crying for blocks라고 보십니까? cry for란 말은 수거로 본다면 뭐뭇을 갈망하다거든요. 울면서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갈망하듯이 cry for는 갈망하다는 수거예요. 자, 이것도 기계적으로 분명 여러분들 외웠습니다. 그러면 as I walk down, black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 내려가며 나는 broke into tears,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계속 울어요. 블록, 건물들은 1블록 2블록 이렇게 돼 있죠. 마을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돼 있죠. 블록으로 돼 있죠. S가 붙으니까 수 블록을 갈망하며 울었다. 기계적으로 제가 해석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for를 순간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다 없애버린다면, 저는 기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바뀝니다. 나는 길을 따라가다가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수 블럭 동안 계속 울었다. 정답은 후자죠. 이건 동안이에요. 블럭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숫자가 없어도 for는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럴 줄 알고 이런 것도 알려줬어요. for는 for와 달리 지속 기간이 아닌 특정 시간과 함께 쓰여요. 일반적으로 during 뒤에는 시간, 기간, 행사 등이 나타나는 명사가 따라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말이 복잡하죠? 우린 이 하나의 단어를 배우는데도 이 수많은 수사 어구들이 들어가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의 의도는 알겠어요. for와 달리 during은 지속 시간. for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을 의미하는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during은 기간, 사건, 행사 같은 어떤 이벤트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기간이 아니다. 지속 기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몇 블록 동안 지속해서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혹시 중간에 울음을 멈춘 그런 시간은 없었을까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울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During the 2 hours I was there. 여기서 보니까 during이라는 단어에 숫자가 나오네요. 첫 번째 어긋나는 것은 여기서 어긋나요. 분명 during 뒤에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가 나왔어요. 이건 좀 달라요. 그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더가 붙었잖아요. 그래요? 여기는 어때요? The last는 어떻습니까? 그 지난 4시간. 이것도 그건데요. 같은 그건데요. 자,
이것도 물론 맞는 거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벤트군요. 내가 있었던 그 2시간 동안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있었던 그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시간이 2시간이었던 거죠. 우연하게도. 그동안 그 여자는, 그 남편은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공유했다. 경험을. 그들의 삶에서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자, 이럴 때요.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유한 겁니까? 아니면 2시간 중에 어떤 이벤트 형식으로 있었던 이벤트식으로 공유한 겁니까? 2시간 내내 공유한 겁니까? 내가 있었던 시간은 2시간이었어, 우연하게. 그 시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어요. 이것도 동안 아닌가요? 지속 시간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답을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답을 주면 또 고정해요. 픽서블. 고착화시키죠. 꼭 뭔가를 분석해서 명확하게 패턴화시키는 걸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패턴보다는 느낌이 더 중요해요.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지속시간이란 것은 느낌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그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에 주안점을 두면 듀링이고요. 그거보다는 그 지속 시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for. 결국 영어는 뭐다? 느낌 전달이다. 그래서 for during a scenario는, block a scenario는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수블록을 가면서도 계속 울었어. 그 정도로 긴 시간. 반면에 위에서는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었던 시간이라는 그 경우, 그 케이스를 이야기한 거죠. 2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편법은 아주 나쁜 영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 암기죠. 이런 단순 암기는 영어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물론 시험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우연인 거죠. 70% 맞고 30% 틀린다. 나는 확률을 줄겠다. 이런 곳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을 가르치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배우면 영어를 여러분들은 단순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영어를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사형식이나 오형식 구별하는 방법도 많이 해요. 편법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기계처럼 외워보세요. 자, 동사 뒤에 made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힘. 그리고 팝싱어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오형식. 뭐뭐를 뭐뭐로. 그 노래는 그를 팝싱어로 만들었다. 두 번째. 자, 동사 뒤에 명사 나옵니다. 뒤에도 명사 나오죠? 같은 사람입니까? 꽃은 그녀가 아니에요. 그럴 때 뭐다? 뭐뭐에게 뭐뭐를이란 사형식. 그는 그녀에게 꽃을 줬다. 자, 이렇게 외웠어요. 문장도 참 단순하고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서 이런 문장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실력이 늘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실제 문장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장에서 제가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맞죠? 그 남자는 나에게 돈을 줬다. 요거는 오케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배웠던 게 효과가 있군요. 자, 이 문장 볼까요? I was walking through college selling, sell, 동사에 ing 붙인 거지만 children books, 명사, door, 명사. 그러면 아이들 책과 door는 같지 않아요. 뭐뭐에게 뭐뭐를 되나요? 아이들 책에게 door를. 명사 나오고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해석하려고 했더니 이상해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외울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from, 원래 의미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to door예요. 이게 빠지다 보니까 door to to만 보인 거예요. 생략을 했으면 왜 했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대충 말해도 네가 알아들을 거니까 대충 말하는 거예요. 왜 대충 말할까요?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충 말한 거를 굳이 찾아서 from을 집어넣는 거,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walk through 란 말은 일하면서 through, 통과해 갔다는 얘기요. 대학을 일하며 보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이제 고군부터 하면서 뭐랄까요, 일을 하고 학교 다니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나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아동 책들을 door to door, 문 to 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팔았죠. 이 뜻이 되겠죠. 어때요? door to door를 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flexible, 유연하지 않은 거예요. door to door는 아는 단어입니다. 분명. door 아시죠? to 아시죠? door 아십니다. 합치고 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고착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뇌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던져만 주면 걔가 알아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걸려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고요? 대학을 일하면서 다니는데 아동의 책을 문 to door를 팔고 있었다. 이제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자, 어떤 보니까 비즈니스 영어 표현해가지고 work through를 함께 해결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함께 해결하다. 해결하다라고 우리 배울까요? 함께 빼고요. 해결하다. 적용해 보세요. 대학을 해결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I was walking through college. 나는 대학을 해결하고 있었다. 아동책을 팔면서. 얼추 되긴 하네요. 그 뜻이 아니에요. work는 그냥 일하다고요. through는 관통한다는 개념이죠. 뭔가를. 대학을 쭉 통과하는데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e can walk through this problem. 이제 이해 가십니까? 우리 함께 일하면서, 우리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죠. 이거 없어도 이 해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can walk, 일을 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자, 통과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의역을 하죠. 그러나 walk through는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일을 하면서 through, 통과하는 거니까 일을 해결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결하다가 암기하시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져요. 대학을 해결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오늘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구문 독해와 구문과 또는 문법, 이것은 여러분들이 회화할 때도 배울 거고 독해할 때도 배울 겁니다. 이거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어떤 상황에는 맞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들이 다수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블럭에 숫자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수 블럭 동안 울었다가 돼야 되는데 블럭을 찾아 헤맨다가 돼버리는 이상한 말이 돼버리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워크스루를 한글로 외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대로 단어 그 자체로 느끼신다면 그런 해석은 단어 따위 이런 뜻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구문의 문법이 회화나 또는 독해에서 여러분들의 영어를 막고 여러분들의 영어를 망친다라는 결론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